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신문 읽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요즘에도 신문을 읽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에 좀 더 주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문에서 경제 읽기라는 코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신문을 읽어보고 한 번쯤 더 봐야 될 소식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소식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뽑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수출이 좋았다는 뉴스 기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8월 수출이 좋았다는 소식,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경제 상식도 늘어나고 투자를 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수출 역대 최고를 찍었다. 날개단 반도체 173조 원 뚫나라고 하면서 이번 8월 수출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를 했고 자동차는 좀 주춤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달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쓰는 기업용 SSD 그리고 휴대폰 부품 등이 수출 호조를 보였고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조선과 같은 중후장대 업종들도 나란히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 8월 수출 기록을 2년 만에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8월이 끝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기자들이 뉴스 기사를 썼는데 8월 수출 관한 뉴스 기사 경제신문에 당연히 실렸겠죠. 여러 경제신문에서 이 8월 수출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러면서 8월까지 라면이 8억 달러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냉동김밥 인기도 여전하다. 8월 수출뿐만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 통산을 했을 때 라면만 8억 달러. 자, 그래서 올해 라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그 삼양식품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데 삼양식품의 엄청난 상승, 자, 이런 것과 다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냉동김밥도 여전히 인기가 많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또 한 가지 핫한 테마가 뭐였습니까? 바로 김밥 관련주들이었죠. 김밥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한창 오른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와, 수출 데이터와 주가가 연관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몽골엔 꽈배기, 중국엔 막사, 자, K푸드 수출이 8.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하면서 올해 K푸드 수출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월 수출만 봤을 때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는데 화장품주가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 강세라는 것은 화장품 주식이 강세라는 거겠고, 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이렇게 5개의 품목을 봤을 때 8월에 농수산식품은 오히려 15%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은 20%, 패션 의류는 11% 감소, 자, 그리고 생활유아용품 29% 증가, 의약품이 무려 74%나 증가했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8월까지 수출이 엄청 낮고 8월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고, 자, 여기 보면 농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8월에 전년 대비 좀 감소했다는 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가서 보도자료를 좀 봤습니다. 2024년 8월 수출입 동향이라고 해서 9월 1일 날 오전 11시에 배포가 됐습니다. 9월이 되자마자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자, 뉴스 기사들은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 자, 원래 원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8월 중 1위의 수출 실적, 11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플러스고 15개월 연속으로 흑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겹쳐가지고 실적이 더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저효과가 끝나가지고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제가 보니까 반도체
8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7개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거에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바이오 헬스 분야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올해 내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2023년에는 좀 들쭉날쭉하면서 부진하다가 2024년 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고, 증가율 추이도 보면은 계속해서 10%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에 침체를 끝내고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8월 무역 수지는 38.3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수출이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강세 요인이 된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의 외화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수출액 자체는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1등 수출 품목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액조차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쵸? 자, 118억 달러고 디스플레이 18억, 무선통신 18억, 컴퓨터 14억, 자동차 50억인데 반도체가 자동차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니까 무조건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감률입니다. 증감률. 자,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출 증가율 38%,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50%, 그리고 컴퓨터 분야가 183%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대 2위 금액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고, 자, 선박도 80%나 증가를 했다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자, 그리고 석유 제품, 석유화학, 바이오 헬스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의외였던 게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침체 기로에 있고 앞으로도 좀 산업이 불투명하게 여겨졌던 석유화학 제품들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업황 개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 수치를 본다면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한 자릿수 1%에서 6.9%로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죠. 반도체가 38, 무선통신 50, 컴퓨터 180, 바이오헬스도 39%, 이런 걸 볼 때 최소한 이제 두 자릿수가 되면은 좀 의미 있는 성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플러스로 전환한 건 좋지만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이 계속 나와요. 이 자료가 굉장히 긴 자료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글자가 크고 이제 숫자 위주이기 때문에 10개월 연속으로 반도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하는 거는 여기 스마트폰 신규 출시 및 AI 서버 투자 등으로 인해서 기업용 SSD 수요 증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올해 중반까지, 여름까지, 작년부터 해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SSD, 즉 낸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HBM에 묻혀버려가지고 모든 시장의 돈들이,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HBM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쪽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가 오르니까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주가 부양에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HBM 반도체, HBM 분야가 수출이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 바로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SSD 수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SSD, 즉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전체가 지금 꺾이는 우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SD 관련, 낸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막 업황 회복에서 이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수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SSD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이런 데 투자를 한다면 좀 인내를 가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은 SSD고, 여기 보시면은 60%가 증가한 게 메모리, 시스템이 35%인데 핵심은 SSD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외의 IT 품목을 보면은 수출 증가율, 휴대폰, 무선 통신 기기 같은 경우는 8월에 또 50%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SSD의 견조한 수요, 개인용 AI PC 신제품 확산에 따라서 SSD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감률을 보면은 183%나 증가했다는 점 놀라운 발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선 통신 기기가 50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SSD 같은 경우는 지금 183%나 증가를 했다는 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증가한 게 바로 바이오였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8월에만 39%가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7월에도 29%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가 7월과 8월에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올해 초에 3%, 9%, 10% 자,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고 4월에 21, 5월에 19 그렇지만 5월, 6월에는 감소를 하다가 지금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석유화학도 6.9%나 증가를 했는데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하고 있다. 물론 그 폭은 적지만 5개월 연속 수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업황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 추이 보면 여기서 압도적으로 SSD의 수출 증가율이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SSD의 수출 증가는 바로 우리나라 낸드 플래시 기업들의 수익 증가, 이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한다면은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HBM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는데 SSD, 낸드 관련 산업이 계속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HBM에서 낸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바로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추이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농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8월에 10.1%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7월에는 24%였어요. 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7월에 29% 성장을 하고 8월에 20%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23년에도 12%, 11%, 10%, 21%, 17%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올해 1월에는 71%, 그리고 11%, 0.5, 그리고 4월에 26, 14, 5, 29, 20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6월부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5%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가 7월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8월에 급격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시장의 우려는 뭐였냐? 화장품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화장품도 수출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수출 증가할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8월 수출 데이터가 딱 나오고 보니까 여전히 화장품 수출이 견조하다.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겠구나. 왜?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내수보다는 지금 수출, 그리고 수출에서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들이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다는 거. 물론 조정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패션 의류를 보면은 마이너스 11%. 여전히 의류 쪽은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생활 유아용품이 23% 증가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자, 의약품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73%는 올랐다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의약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 수출 증가율이 압도적이죠. 자, 7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40%나 증가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약품 수출에 굉장히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면서 자, 3분기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수출 중심으로 하는 의약품 기업들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자료가 수출입 동향 자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 자료, 참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박류 같은 경우는 선박, 여기에서 해양 구조물, 선박 부속품 뭐 이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차는 승용, 화물, 특장차. 컴퓨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노트북, 그다음 SSD, 데스크탑 뭐 있는데 데스크탑 SSD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의약품, 원료 의약품과 완제품 의약품을 포함해서 의료기기도 포함한다는 점 여기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라 그러면 뭐 약품, 뭐 그다음에 이제 복제약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지만 이제 미용 의료 기기들, 뭐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헬스케어 리포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고 전망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헬스 쪽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수출 증가가 굉장히 크게 된 헬스케어 업종,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보니까 여기 지금 6개월 ETF 흐름 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8월에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다 이겨내고 엄청난 상승을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ETF에서 말이죠.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수출이 많이 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출이 진짜 대박 터진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종목 하나를 콕 집지 못한다면 이렇게 ETF,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5월까지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가 6월달 수출이 좀 꺾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계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8월 수출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과연 이 반등이 이어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증가를 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고 감소가 됐다. 그러면은 조금 또 조정을 받으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면은 이렇게 수출 데이터와 그리고 업종 ETF를 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의외의 업종이 있었죠. 석유화학 제품들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그동안 계속 부진하면서 이제 한 자릿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영향인지 지금 8월부터는 8월 폭락에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9월 그리고 10월 수출에서 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어떤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리고 이 에너지화학 ETF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두 자릿수로 넘어간다면은 석유화학 제품들, 석유화학 기업들도 뭔가 좀 주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은 주가도 같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석유화학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에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좋은 거는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뉴스 신문 기사를 여러 개 읽다 보니까 8월 수출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눈에 띄었고 그런 것들이 시장과 어떻게 연결될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신문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온다면 그런 뉴스 기사가 시장 경제, 우리가 실물 경제와 또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것들 연결지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